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설정해 힘찬 첫걸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 소식과 함께 충청남도의회 영상뉴스, 올해도 충청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가 2월 4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4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2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일형 당뇨병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으로 환자가 평생 동안 혈당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일형 당뇨병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에 일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고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업의 선택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수산업이 어족 자원 감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의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로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로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연어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산림조합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 충남으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 내 임업인들의 오랜 요구사항입니다. 조합원 중 87%를 차지하는 충남 조합원의 접근성 개선과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의 중심축을 충남으로 이동시켜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국가 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인데요. 이에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 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지만 충남 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 혁신도시에 먼저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2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원활한 금융, 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건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입법 조속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늘입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 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건의안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민의 생존권 및 영농권을 침해하지 않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357회 임시회는 2월 19일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며 총 5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5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승인회 건,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협의회 건 등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라이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내포 신도시에 위치한 아트빌리지와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공보관 및 대변인실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6,462억 4,830만 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 계상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11개 사업 총 21억 1,566만 3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작은 도서관 운영 상황이 열악하거나 부실해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작은 도서관 지원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컨설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충남교통방송 개국을 앞두고 청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중계소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4개 의료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첫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사회서비스원 통합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승진 등을 포함해 근무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또한 도심공원의 참 진드기로 인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 사례가 충남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치명률이 20%로 높은 만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월 5일 농수산국과 스마트 농업본부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협력해 스마트 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연구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수 확보보다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며 충남 수산 경영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국립김연구소의 충남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스마트팜 축산단지와 LNG 냉열 활용시설, 스마트팜 농장 등 첨단 농축수산시설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ICT 기반 시스템, LNG 냉열 활용 등 미래 농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의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 처분으로 구급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도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AI 기반 디지털 전환교육 현장을 확인하고자 충남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57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14일 임수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2022년부터 공주의료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이 공주의료원 원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병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윤리의식 등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2045년 충남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 부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는데요.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전희경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격을 심의하고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연구 수행 적정성, 기관 운영 계획, 정책 비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전희경 후보자는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팀장, 제20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 정무 1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9개 실구관 소관의 5개 분야 112개 과제 추진 계획과 충남 청년센터의 2025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 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열병합 발전소와 자동 집화시설,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1차 본회의에서 이현희 의원은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꼬집으며 충남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충남 경제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및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육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미옥 의원은 충남 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5년간 하락세에 있는 충남 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8년 국제 밤산업 박람회 추진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임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 강화를 촉구했으며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밤산업을 연계한 R&D 투자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KTX의 장항역 정차와 장항 국가 정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서해선과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 연결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격려하면서도 KTX의 장항역 정차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했는데요. KTX 장항역 정차, 장항 국가정원 사업 추진과 다양한 관광 사업을 연계한다면 서천구는 국가적인 관광단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립 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교육과 학습의 장이라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립박물관 건립에는 사전 행정 절차와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등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TF 설치 등 충남도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상작물 확대와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 지속할 수 있는 농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윤 의원은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남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는 한국의 수출은 물론 충남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소수국가에 집중된 의존도 분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내 기업도 발굴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의원은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현재 계룡시에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기후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당진 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 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수건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도로 환경 개선을 넘어 산업도로로서 당진시 교통 인프라 및 지역 경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 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내포 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부급의 차량 등록 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했지만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단계별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 장기적으로 순환버스 증차와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의 아픔이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는데요.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2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북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의 부여 분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나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북권 지역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됐는데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부여의 공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검사 결과 2022년 36.1%, 2023년 32.9%, 20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장헌 의원이 충남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아산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진행된 탕정지역 고교 설립 등 교육 현안 간담회에서 김 부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부교육감에게도 문제 해결은 당사자가 직접 하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357회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방한희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보장, 법치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현되며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8.15 해방으로 혼란의 시기임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계를 확립하였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했으며 박정희 대통령님의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오인환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공약사업 대부분은 조성되고 구축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의 특성상 이는 더 많은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 심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욱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 학회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월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의회 영상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